속도가 막 달라지네? 잘 달리네. 아, 이걸 어떻게 2.0 엔진이라고 해야 될까? 볼보 자동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로 100%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이미 디젤차 판매를 중단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볼보 자동차 가운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화 파워트레인만 판매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은 전기차만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 모터와 결합한, 다시 말하자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이것들만 판매하겠다는 거죠. 사실 전 작년에 크로스컨트리 V90 볼보를 샀습니다. 그 차는 T5였어요. T는 가솔린 터보 모델을 말하고요. 5는 조금 센 차, 출력을 말하는 건데 T6도 있고 T8도 있는데 이건 더 센 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재고가 있길래 덥석 샀는데 바로 B5가 이어서 출시가 됐죠. 그래서 T5 파워트레인, 즉 볼보가 이제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한 순수 내연기관만 들어간 차를 타고 있어서 새로운 전동화 차들과 아주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승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시승 행사의 주제는 B6 파워트레인입니다. 지난번에는 B5 파워트레인이었죠. 숫자에서 보는 것처럼 B5보다 좀 더 강한 출력을 가진 게 바로 B6입니다. XC60을 기준으로 같은 1969cc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B5는 250마력, B6는 300마력이에요. 가격은 불과 둘이 4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옵션에서도 큰 차이는 없어요. B5는 19인치, B6는 20인치 휠을 기본으로 장착하죠. 그런데 주행 성능은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B5와 B6 사이에 말이죠. 기본적으로 B 파워트레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을 말합니다. 엔진에 모터가 연결된 방식이긴 한데 마일드하다, 좀 부드럽고 약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48V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12V 전력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죠. 자동차의 배터리, 시거 소켓은 물론이고요. 자동차의 램프, 오디오, 전동 시트 모두 12V로 만들었어요. 자동차의 초창기에는 1.5V 건전지 4개와 비슷한 6V 전력을 사용하다가 효율성을 위해서 2배 더 큰 12V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전력을 사용할 일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라디오도 붙었고요. 헤드라이트, 방향지시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할 일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12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는 1960년대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가죠. 모두 전기가 들어가는 것들인데 12V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48V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건 자동차에 48V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가장 먼저 장착을 시작한 장치가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엔진에 모터를 연결해서 주행을 간간히 도와주는 게 주 특징이에요. 토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혹은 소나타나 소렌토의 하이브리드와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요. 제일 큰 특징은 모터가 바퀴로 직접 힘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차했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운전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역할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자동차 업계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선호할까요? 바로 가격대 성능이 좋아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비 30% 정도의 비용이면은 적용이 가능하고요. 성능은 하이브리드 대비 70% 수준까지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붙여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30% 줄이는데 500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30%는 아니고 7에서 10% 정도 줄이는데 7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차값에 큰 차이 없이 적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그게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거죠. 다시 볼보 얘기로 돌아오면 이 차 B6 파워트레인은 300마력의 가솔린 터보 엔진에 48V 방식의 전기 모터를 결합한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시승은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왕복 구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가는 길에는 XC60을 탑니다. 실내 옵션은 인스크립션 한 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XC60의 B5 인스크립션과 거의 동일합니다. 휠 크기만 1인치 더 커요.
실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스웨덴 전통 공업이죠. 유리 산업으로 유명한 오레포스라는 회사의 크리스털 기어노브를 붙였습니다. 사실 기어노브만 크리스털로 바뀐 게 아니라 쉬프트 바이 와이어 기술을 적용했어요. 전선으로 변속기를 연결한 방식. 최근 다른 브랜드도 많이 사용하는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위해 사용하는 선행 기술이에요.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올림픽대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길이 막힙니다. 이런 때는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편리하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느린 속도에서도 운전대까지 잡아줍니다. 스스로 정차했다가 버튼을 누르거나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 동작만으로도 다시 출발을 하죠.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는 2015년 XC90을 출시하면서 함께 선보였는데요. 당시에는 매우 앞선 기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벤츠의 S클래스 정도에서 보여주던 기술이니까요. 그전에도 볼보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사각지대를 인식하는 블리스 같은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볼보에서 이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첫인상은 역시 저속에서 쭉 밀어주는 게 B5 때처럼 이렇게 좋아요. 되게 기분이 쑥쑥 밀어주는 느낌이 가솔린 T 파워트레인들은 약간 터보렉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느낌이라 그게 굉장히 좋네요. 브레이크는 회생제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T5 제가 타고 있는 볼보의 V90 크로스컨트리 T5하고 비교했을 때의 얘기고요.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고요. 이 B6 파워트레인 정말 다르네요. 이게 지금 주행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바꿨고요. 차가 달라져요. 야, 지금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는 소리부터 막 달라지네. 소리부터 달라지면서 굉장히 잘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이 이거 제가 알던 볼보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퍼포먼스 강한 그런 차가 됩니다. 이 XC60이 제로백이 6초대라고 나왔거든요. 6초 초반대였는데 6.3초였나? 그 정도 성능이면 SUV 중에 4륜구동이 들어간 SUV 중에 꽤 빠른, 아주 빠른 차예요. 고성능 차인 거죠. 근데 이 차는 B5하고 B6의 차이점은 B5는 좀 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으면서 그냥 보통의 파워트레인으로 만들었다면은 B6는 그거보다 좀 더 고성능 강한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에도 20인치 휠을 끼우면서 좀 더 달리기 좋은 그런 차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다이나믹 모드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비교를 위해서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다시 바꿀게요. 컴포트 모드에 들어갔고요. 이 가속 페달의 반응이 살짝 더 푹신푹신해진 느낌이에요. 이만큼 밟으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가속이 시작되는 느낌. 근데 이게 T5 파워트레인보다는 확실히 더 반응이 즉각적이긴 하고요. 이 B6 파워트레인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T5를 사면서 B가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사실 크게 작동을 안 할 거야, 뭐 잘 못 느낄 거야 라고 그 다른 영국산 자동차 브랜드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이미 타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다면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T5를 사야지 라고 샀던 건데 지금 이거 타보니까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이게 B5도 괜찮았는데 B6는 거기에 성능을 더 얹어서 더 좋아졌어요. 경기도 가평에 도착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차가 바뀌어서 XC90의 B6 모델을 탑니다. 볼보에서 가장 큰 모델들, 이른바 90 클러스터의 이 차들은 B6 배지가 붙으면 출력이 똑같습니다. 300마력이에요. 1969cc 엔진을 사용하는 것도 똑같고요. XC60과도 똑같죠. 다만 공차 중량은 차가 커진 만큼 XC60 대비 100kg 정도 무겁습니다. 그래도 국내 기준으로는 대형 SUV에 속하는데 2160kg이니까 가벼운 편인 거죠.
파워트레인이 같은 만큼 느낌도 사실 비슷한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묵직하고 든든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B6 파워트레인을 얹은 차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반 가속 때 이른바 터보렉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모터가 엔진을 돌려주기 때문인데요. 주춤하는 시간 없이 바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배터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시승한 차는 XC90의 7인승 인스크립션 모델이에요. 수입차 SUV 가운데 7인승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가끔 누군가를 더 태워야 한다 이러면은 아주 유용한 옵션인 거죠. 역시나 실내는 오레포스의 크리스털 기어 노브를 사용했고요. BMW의 오디오가 적용됐습니다. 오, 시동 걸 때 확실히 조용하죠? 시동 거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요. 이게 B 엔진의 특징이죠. T 엔진 같은 경우는 따당 치고 걸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 B 엔진들은 스르륵 그냥 걸려버려요. 이 XC90은 2015년에 글로벌 런칭을 한 이후에 몇 번의 변화를 겪었어요. 초기에 디젤 모델도 많이 판매를 했고요. 같은 엔진 블록, 2.0의 엔진 블록을 가지고 가솔린 모델도 판매를 했죠. 지금은 이 차 B6로 나오고 있어요. XC60에는 20인치 휠을 끼웠고요. 이 차 XC90에는 21인치 휠을 끼웠습니다. 사실 이 볼보는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 나오는 소음도 조금 있는 편이죠. 아주 정숙한 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디젤도 가솔린 같고 가솔린도 디젤 같은 그런 소리를 내기는 하죠. XC90을 타니까 확실히 좀 시트 포지션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차가 크기도 하고요. 반듯반듯 세워졌죠. 대신에 이 대시보드의 디스플레이가 누웠어요. 차가 서 있고 사람이 똑바로 서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살짝 누운 그런 형태로 만든 거죠. 손에 닿는 거리에서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고, 여기 앞에 내비게이션이 여기 나오는데 사실 요 중앙에 지금 나오고요. 분기점이 되거나 뭔가 바뀌는 타이밍이 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뭐 어렵다, 힘들다, 뭐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 B 파워트레인들이 전반적으로 브레이크가 살짝 T에 비해서는 살짝 늘어지는 좀 느낌은 있어요. 아마도 잠시 후에 출발할 때도 조용히 시동이 걸릴 거예요. 지금 시동이 안 꺼졌던 것처럼 그냥 스르륵 걸려버리죠. XC90의 B6도 확실히 힘이 좋네요. 이게 예전에 디젤에서 느꼈던 토크 같은 거를 초반 이렇게 탁탁 밀 때, 가속할 때 그런 디젤의 느낌을 보여주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XC60보다 XC90은 좀 위에서 이렇게 좌우 롤도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덩치도 크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이 좀 중후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조금 더 있어요. 하체도 이렇게 단단하게 팡팡팡 튀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묵직하게 가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죠. 볼보는 내연기관만 돼 있는 차를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굉장히 선언을 잘했어요. 이게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붙인 거를 내연기관만 있는 차는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 뭐 다들 마일드 하이브리드 붙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차종이 많지 않고 각 차종마다 다 이게 같은 파워트레인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메시지를 쉽게 적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브랜드가 정리가 잘 돼 있다는 측면이겠죠. 자, 이렇게 볼보 자동차가 국내에 선보인 B6 파워트레인 가운데 두 대를 하루에 타봤습니다. 제일 큰 SUV와 제일 많이 팔리는 SUV를 타봤어요. 아마도 2010년 이후로 가장 똑똑하게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브랜드가 볼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전을 강조한 역사가 알려지면서 인기도 좋습니다. 특히 볼보 자동차가 잘하는 것이 주제를 선점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빨리 모든 모델에 적용을 하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브랜드로 보자면 아주 적은 수의 모델만 출시를 해서 판매하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브랜드죠. 아마도 미래의 자동차는 볼보 자동차와 같은 상품 구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기에 따라 한 3개에서 4가지 종류,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또 3, 4가지 종류, 이렇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보 자동차는 아주 가까운 현실적인 미래의 자동차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고성능 친환경 파워트레인 B6인 거죠.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